자,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차수가 4차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fx의 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겠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양수 p의 값을 구하여라. 양수 p의 값. 일단 가조건을 보시면 fx를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3p 제곱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면 f가 f-1이 같다.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시면 x-p는 fx의 인수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다조건은 인수정리죠. 자, 인수정리에서 f 루트 p의 값이 0이 나온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 조건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뭐라고 했을까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3p 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q1x라고 할까요? 플러스 3p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를 x 제곱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을 q2x, 나머지가 3p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겠죠? fx를 3p 제곱을 뺐어요. 이항을 시킨 거죠. 3p 제곱을. 그러면 x 플러스 2 q1x, 마찬가지로 이항을 시키면 x 제곱 플러스 4 q2x.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인하셔야겠죠. fx-3p라는 fx-3p 제곱이라는 다항식, 새로운 다항식입니다. 자, 이것은 두 다항식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잘 보시면 fx가 몇 차입니까? 4차죠, 4차. 이 fx가 4차 식이기 때문에 요 fx-3p 제곱이라는 요 새로운 다항식도 4차식일 거예요. 왜냐면 3p 제곱이라는 건 상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그리고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fx-3p 제곱이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차식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차식 x제곱 플러스 4를 인수로 바뀌었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 fx-3p 제곱을 식으로 쓰자면 x 플러스 1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요. x제곱 플러스 4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지만 요거 몇 차?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1차가 더 곱해져야겠죠. 근데 그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개수가 1이겠죠.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식을 구하려면 우리는 요 가려져 있는 요 k 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k 값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x에다가 2라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k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어보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얻다가 여기 이 식입니다.
이 식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F1-3P 제곱은 X 뭐 나오나 1을 넣으니까 15K 플러스 15인가요? 자, 15K 플러스 15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F-1-3P 제곱. 이때는 5K-5가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 나를 봤을 때 F1과 F-1이 같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3P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이 값도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15K 플러스 15랑 5K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되니까 이항시키면 10K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K는 마이너스 2. 자, K는 마이너스 2인 걸 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fx는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3p 제곱이 되겠죠. 지금 요 왼쪽에 있던 거를 이렇게 이항을 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3p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조건을 쓰면 되겠죠. 인수 정리해서 f 루트 p는 0이다 이걸 이용할 건데 일단 대입을 하기 전에 좀 식이 좀 간단해지겠네요. 그쵸? 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합차 공식에서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p 제곱 또 합차 공식 쓰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3p 제곱 좀 간단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fx는 아니라 죄송해요. f 루트 p죠. f 루트 p는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p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3p 제곱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p의 제곱은 4p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따라서 p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 17번의 정답은 네, 2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시 x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좀 복잡하죠. 자, 이 식을 2차식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x-2이다. 이때 상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눗셈 정리로 저 식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x의 n제곱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자, 이것은 지금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그냥 q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2의 n 플러스 1 x-2이다. 자, 그랬을 때 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p와 q를 구하는 거니까 적당히 어떤 값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면 우변에 요 qx 앞에 있는 값을 0을 만들 수 있는 요 x는 2를 대입을 해버리면 자, 2를 대입할게요. 대입을 하면 좌변은 2의 n제곱 4 플러스 2p 플러스 q는 다 이러니까 제로가 나오네요. 제로.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 2의 n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4 플러스 2p 플러스 q는 0입니다. 그래서 p와 q에 대한 하나의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PQ 두 개인데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은 지금 나온 4 플러스 2P 플러스 Q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왜냐면 요 x-2의 제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 값이 없어요. 요 QX를 없앨 수 있는 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항상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약분이 돼서 또 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Q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값을 다시 원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원래 식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의 n제곱 x의 제곱 플러스 px 자 q 대신에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 이렇게 놓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q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요 x제곱 마이너스 4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거를 p로 묶어주면 p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우변은 또 그대로 써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요 안에 있는 이 합성 공식을 또 분리를 하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분리가 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항을 요 x 마이너스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식이 좀 더 간단해지겠죠. 간단해지면 요 xn제곱 x 플러스 2 플러스 p만 남고요. 우변은 x 마이너스 2 제곱에서 x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x는 2라는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환경이 되어버려요. 자 그럼 x는 2를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의 n제곱 4 플러스 p는 하고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거는 2의 n제곱에다가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4 플러스 p랑 2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살짝 올까요? 아이고. 자, 이쪽으로 오면 4 플러스 p는 2가 되고요.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 자, q는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뭐죠? p가 마이너스 2고 q가 0이 되겠네요. 0. 그죠? 따라서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18번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당식 fx가 있다. 자 확인을 해야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 개수가 1이에요. 차수는 안 나왔고요.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맞춰주시는데 가조건을 보겠습니다.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목가 나머지가 자 다항식 fx를 gx로 나눈 목가 나머지가 모두 gx-2x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4분의 9다. 그럼 나 조건은 그냥 이걸 말해주는 거죠. 나머지 정리해서 f1은 마이너스 4분의 9다. 자, 나 조건은 이거고요. 그럼 다항식 fx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느낌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x는 다항식이죠. gx로 나눴어요. gx로 나눴고 몫이 gx 마이너스 2x 제곱, 그쵸?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도 gx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추론. 요 gx의 차수는 알 수 없습니다. fx의 차수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요 gx-2x 제곱이 이렇게 있잖아요. 차수를 비교할 때 나눠주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작아야 됩니다. 자,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 gx라는 차수는 2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수는 2가 돼서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어야만 해요. 다시 한번 그 이유는 gx의 차수보다 요 나머지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gx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했을 때 요 gx가 앞에 2x 제곱을 달고 있어서 차수가 하나 작아지는 이 역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조금 간단히 한번 해보면 요 fx, 요 gx를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근데 2x 제곱 빼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1차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고차항의 차수입니다. 최고차항은요 2가 있고요, a가 곱해서 3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fx라는 이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차수는 3차입니다. 최고차항 x 세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면 2a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1이 나와야 돼요.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죠. fx는 2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이제 b만 구하면 됩니다. b. 자, b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fx 아니죠, 이거. gx죠, gx. 자, 그러면 요 다시 fx는 이렇게 되겠죠. fx는 2x 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 그 다음에 2분의 1x 플러스 b 더하기 2분의 1x 플러스 b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요 나 조건에 해당하는 x는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1은 어떻게 되겠어요? f1을 넣으면 1이니까 2분의 5인 거죠? 2분의 5 플러스 b 2분의 1 플러스 b 2분의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풀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fx의 식이 자 fx의 식이 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 자 이거를 좀 더 2분의 1x를 묶어도 돼요. 뭐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그냥 놔둬도 되지만 묶어버리면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분의 1x 마이너스 1.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구하라는 게 F6이잖아요. 자, F6을 넣으면 자 6이니까 3이 날아가고 18 더하기 3 빼기 1. 이상하네요. 계산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6이죠. 뭔가 이상한데? 되고 F6을 구하라고 했죠? F6. 자, F6을 구하면 답이 곱하는 거죠. 2분의 1x 묶어주고 뭔가 잘못됐죠? 죄송해요. 여기 2분의 1이 아닌데 왜 내 2분의 1을 했을까요? 2인데 갑자기 2분의 1로 바뀌었네요. 계산해 주시면 다시 할게요. 자 하면은 36, 72 더하기 3 마이너스 1에서 7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19번의 정답은 74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자 3차 당식 fx니까 또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겠죠. 3차구나 3차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가 조건은 f1은 2다. f1은 2이고요. 나 조건은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앞에 했던 문제와 뭔가 연관이 있겠죠. 이때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리고 r0와 r3가 같다고 했을 때 r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가 조건은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대입을 하겠지만 자 한번 우리가 표시를 잘 해놔야겠죠. 자 그럼 나 조건부터 우리가 나눗수 정의를 쓰자면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기겠죠. 일단 그런데 잘 보세요. fx가 3차입니다. 3차죠. 그 다음에 x-2차입니다. 그럼 몫은 당연히 1차가 돼야겠죠. 곱해 3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rx는 1차 이하가 나야겠죠. 원래는요. 그죠?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조건에서 보시면요. 알겠지만 조건에서 qx와 rx가 같대요. 몇 차식으로? 그러면 1차식으로 왔다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a x 플러스 b라고 놓으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요 fx를 정리하자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가 몫이 되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가조건 x는 1일 때 2가 나온다. 대입을 시켜주면 f1은 뭐가 나와요?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a 플러스 b는 2다. 일단 rx가 ax 플러스 b인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또 나왔네요. 요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관계식이 a 플러스 b는 2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또 넣을 값이 없어요. x는 1 말고는 또 넣을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한 문자로 정리해서 다시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약분이거나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된다 이거죠. 그럼 b는 2-a가 되겠죠. 요 2-a를 또 다시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ax b 대신에 2-a라고 넣고요. 그쵸? 그 다음에 ax 마찬가지로 b 대신에 2-a라고 넣을게요. 자, 그러면 식을 변형을 잘 해주시면 돼요. x-제곱. 자, 여기를 a로 묶어줘서 x-1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도 x-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20번의 문제는 x-1의 세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식을 전기를 잘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전기를 해볼게요. 전기를 해보면 a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x-1의 제곱 플러스 a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요 x-1의 세 제곱으로 나눴어요. fx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a가 3차식인데 3차식 나왔잖아요. 요 a가 몫이 되는 거고요. 이거 3차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요 전체가 2차식이 되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차수가 딱 떨어지니까 2차, 3차보다 작은 2차가 나왔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쪽 오른쪽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rx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2의 x-1의 제곱 플러스 a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R0와 R3가 같다. 그럼 여기다가 x는 0, x는 3을 차례대로 대입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R0는 자, 4-a 이렇게 나오고요. R3는 10 플러스 2a죠. 근데 이게 같아야 된다고 했죠?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조건에서. 그러면 4-a와 10 플러스 2a가 같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다시 이 rx의 값은 2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1 플러스 2. 그래서 무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R5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5, 4, 4, 16, 32 마이너스 8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26. 그래서 문제 20번의 정답은 26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까지 했고요. 이제 2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죠. 21번.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항식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여라. 자, fx의 조건은 몇 차수와 개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일단 다항식 fx를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동일한 다항식 fx를 이번에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이다. 그러면 다 조건은 나머지 정리해서 뭐를 알려준다? f1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가와 나를 조건을 통해서 뭔가 식을 세우면 f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걸 이용하겠죠. 자, 그러면 또 가조건부터 한번 해볼까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나눴을 때 이번엔 몫이 x 플러스 2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나오겠는데 자 요게 3차식입니다. 3차로 나눴기 때문에 요 나머지를 뭐 rx라고 할까요? 요 나머지는 항상 2차 이하가 나오겠죠. 그쵸? 2차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세제곱이죠. 플러스 1 x 플러스 2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다. 그럼 또 다른 나눗셈 정리 식을 쓰자 하면 좀 힘들겠다 생각하던 와중에 자 익숙한 식이 나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관계를요. 그러니까 적당히 식을 변형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자, 이 공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곱셈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식 x 세제곱 플러스 1을 분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x 플러스 1이고요. 하나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안 쓴 조건이 딱 하나 나오죠. 이거죠. 이거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나머지 정리 3단계와 비슷하게 지금 다항식 fx를 요 2차식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요 나머지 2차식이 또 x 제곱으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아니라 반드시 이런 꼴이 되겠다 이거죠. a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6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 요 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문자를 많이 써서 ax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치는 게 아니라 a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6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a만 더 구하면 f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 다 조건을 쓰면 되겠죠. x에다가 뭐를 넣어요? 1을 넣어야겠죠. 1을 넣으면 자, f1은 뭐예요? 자, 1은 2 곱하기 1 곱하기 3 그다음에 플러스 a 1이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자,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fx는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래서 여기다가
F0을 집어넣는 거죠. 0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빼기 3 마이너스 6 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 그럼 여러분들 2차 시 문제 8번 풀이 영상을 찾아서 보세요. 네, 그래서 문제 21번도 식을 잘 변할 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당식. 자, 차수 알려줬네요. 2차라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어떤 조건이냐면 3차 당식이네요. 3차 당식을 fx로 나눈 나머지가 gx래요. 그 다음에 동일한 3차 당식을 이제 gx로 나눈 나머지가 fx래요.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g2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22번도 여러분 조금은 추론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일단 fx가 차수를 추론하자면 fx가 2차예요. 그쵸? 2차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뭐가 되겠어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죠. 1차 이하. 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3차 다항식을 이번엔 gx로 나눴대요. gx가 1차 이하입니다. 1차 시간이면 상수죠. 그럼 나머지가 이게 나온대요. 나머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1차 이하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상수가 나와야 되죠. 상수 k라고 할게요. 맞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추론하자면 fx 2차 gx는요 몇 차일까요? 1차일 겁니다. 상수도 아니고 1차일 겁니다. 왜냐면 gx가 상수가 돼버리면 3차 다항식을 상수로 나눴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눠 떨어지니까요 무조건. 그렇죠? 다항식을 상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gx가 1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를 지금 상수 k로 놓는 거예요. k로 놨기 때문에 자 우리는 fx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fx를 다 이항을 시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냐 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 보니까 요 3차식을 잘 보시면 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여기다가요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식전차 0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3차 다항식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했더니 요 공통부분 fx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고요. 여기 인수분해한 요거 x제곱 플러스 4x가 일정 부분 공통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식을 변형을 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 x 플러스 1이고요. 식만 잘 변형할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라고 놓을게요. 그럼 식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k를 해야 식은 변항이 없겠죠. 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네,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플러스 뭐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2 마이너스 k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뭡니까? 요게 fx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x 플러스 1은 뭐냐면 요 3차식을 fx로 나눴을 때의 몫이 되는 거고요.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다시 말하면 이게 gx라는 거예요. 이게 gx. 1차식 gx.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요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자, 이 3차 방식을 이제 이번엔 gx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gx가 2 마이너스 k x 플러스 1이고요. 그다음 몫은 모르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그냥 k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f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를 k라고 나온 거잖아요. 상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k만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k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k 값. 그러면 어디다가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qx 날아가면서 k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 아까 0 나온다겠죠? 그죠? 0을 넣으면 k 그냥 k 나와요. 그쵸?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는 순간 따라서 요 gx는 k에다 0을 넣으면요 2x 그냥 플러스 2가 나와요. 그쵸? 요 전체가 지금 gx예요. 지금 이게 gx잖아요.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2x 플러스 2. 그래서 문제 22번의 정답은 G2를 구하는 거죠. 죄송해요. G2의 값이니까요. G2의 값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22번의 정답은 6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3번 2차 시 문제 23번 문제인데요. 자, 수업 시간에 풀어준 것처럼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도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다항식의 합을 qx라고 하자.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다항식 px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2차라고 했어요. 2차.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잘 따지면 되는데 한번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조건을 보시면 P1 곱하기 P2가 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다항식 PX를 엮어서 4차 다항식을 만들었습니다. PX 곱하기 PX-3은 X 곱하기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Q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Q4의 값을 구하는 거죠. Q4의 값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이가 좀 길기 때문에 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23번의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 P1 곱하기 P2가 0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P1
0이든지 또는 P2는 0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된다 이거고요. 자, 나 조건에서 보시면 자, px 내가 있는데 px 마이너스 3은 뭐예요? x 마이너스 3 q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p 0 자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은 거예요. 네, x에다가 또 3을 넣을 거예요. p0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나오고요. p3 마이너스 3은 0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걸 해석을 하자면 자, 나 조건부터 쓸게요. 해석을 하자면 P0이 0이든지 또는 P3은 P3이 아니죠. P0은 3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 의해서 P3은 0이든지 또는 P3은 3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가 했습니까? 자, 다시 가 조건으로 가시면 P1이 0이든지 또는 P2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따져야 되기 너무 많지만 일단 요 가 조건을요 크게 세 조건을 나눌게요. P1이 0이고 P2도 0인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1이 0이고 P2는 0이 아닌 경우가 있겠고 이번에는 P1은 0이 아니지만 P2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가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가조건에 의해서 크게 세 경우로 나눌 거고요. 그 안에서 요 나 조건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가조건에 해당하는 둘 다 0인 경우, 한쪽만 0인 경우, 또 한쪽만 0인 경우 이렇게 세 경우를 나눌 건데 요 세 경우 안에서 나 조건을 가지고 다시 또 분류를 할 거예요.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P1이 0이고 P2도 0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PX의 조건을 보세요. PX는요 몇 차식? 2차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P1이 0이라고 하면은 X-1이라는 거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2가 0이라는 거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PX 자체가 2차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야 1차식은 2개까지밖에 못 가져요. 그리고 최고차식에서 안 알려줬죠. 그래서 둘 다 0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X-1과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PX는 자, 최고차는 모르겠죠? 이렇게 X-1과 X-1을 모두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다항식 px를 0이 되게 한 x값은 나오면 안 돼요. 이미 1하고 2가 나왔어요. 근데 1하고 2 이외에 또 다른 x값을 넣었는데 0이 나왔다. 이거는 2차 다항식이란 거에 모순이 생긴다고요. 그쵸? 0이 되는 순간 그것도 인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P0은요 0 또는 3이었는데 무조건 3이 나와야 되고요. P3도 무조건 3이 나와야 됩니다. 0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P0을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X에다가 P0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는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요. 자, 따라서 A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요 PX는
뭐가 나와야 돼요? px는 2분의 3 x-1 x-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px 중에서 하나는 구했네요. 이렇게.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줄일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또 나눠주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 경우죠. 이 경우. 자, 이걸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죠. P1이 0이고요. P2는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2차 다항식 px는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고요. x-2는 인수로 가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px의 형태는 x-1을 무조건 갖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계수가 1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ax 플러스 b로 나눠지는데 단 마이너스 a분의 b는 절대 2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를 뭐 해로 갖는다,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요 1차식이 요 1차식 이렇게 하면 되죠. 요 1차식이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뭐냐, 나머지 하나는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여기를 다 쳐야겠죠. P0이 0일 수도 있고요. P3이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눠야겠죠. 이 안에서 그러면 나머지 0이 되게 하는 값이 그게 0이라고 해보자. P0이 0인 경우와 대신 그러면 P3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겠죠. 이런 경우죠. 0하고 3이 될 수 있는데 0이 나오게 하고요. 3은 0이 안 나오고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P 0은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P0은 마이너스 B죠. 그죠?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P3은 3을 넣어보면요. 2니까 6이 플러스 2B죠. 요 값은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B는 0이고요. B 0을 집어넣으면 A는 0이니까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2분의 1.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집어넣으면 따라서 이 경우에 px는 2분의 1x니까 이렇게 쓸게요. 먼저 이렇게 2분의 1x 곱하기 x-1이 하나 나왔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머지 하나가 P0이 아니라 P0이 아니니까 3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 0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차수가. 둘 중에 하나만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P0을 또 집어넣어야겠죠. P0이 마이너스 P였는데 이게 3이 나오고 P3이 위에서 보니까 6A 플러스 2B였는데 이게 0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A는 1이겠네요. 그럼 이때의 PX는 그대로 AB가 집어넣으면 X-1, X-3 이렇게 나와서 또 다른 다항식 P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족분의 세 번째로 이제 크게 나눌게요.
잠깐만요. 자, 세 번째는 P1은 0이 아니고 P2가 0인 경우죠. P2가 0인 경우. 자, 이 말은 뭐냐면 x-1을 인수로 갖지 않고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px라는 다항식 형태는 x-2를 인수로 갖고요. 나머지 0이 되게 하는 1차식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단 마이너스 a분의 b는 절대 1이 되면 안 되겠죠. x-1수로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머지 0이 되게 하는 x-2를 제외하고 나머지 1차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 구해야겠죠. 여기 P0이 0인지 P3이 0인지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P0이 0이고 P3은 0이 아닌 3이 나오는 경우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P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P0은 마이너스 2P가 0이 되는 거고요. 자, P3은 3A 플러스 B가 3이 되는 경우죠. 그럼 이때 A, B를 구하면 B는 0이죠. A는 1이네요. 그럼 이때 PX의 다항식은 그냥 어떻게 돼? X죠? X. 그러면 X-2 이런 식의 이렇게 또 하나의 PX, 가능한 PX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그래요. P0은 3이 나오고 P3이 0이 나오는 경우죠. 그쵸? 그러면 똑같이 P0는 마이너스 2B인데 3이 나와야 되고 P3은 3A 플러스 B인데 이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P가 아니죠. A B 값을 구하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3. 자,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A는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 따라서 PX는 X 마이너스 2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또 다른 다항식 PX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다항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QX의 다항식을 다 써주면 QX랑은 PX를 다 더하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보면은 2분의 3 X-1 X-2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2분의 1x 2분의 1x x-1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1 x-2고요. 죄송해요. x-3이네요. 3. 네 번째가 x 곱하기 x-2. 그 다음에 더하기 마지막이 2분의 1 x-2 x-3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Q4를 구하라고 했죠? Q4는 여기다 다 4를 넣어서 대입을 하면 나오는데 정답은 27 나옵니다. 27. 그래서 문제 23번에 정답은 27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자면 27번의 풀이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시 활동지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